통제하려 하지 말고 흘러가는 대로 살아라. 나무는 바람이 부는 대로 가지를 흔들고 물은 땅이 낮은 쪽으로 흐릅니다. 그 어떤 것도 억지로 무언가를 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렇게 자연스럽게 제 모습대로 존재합니다. 우리는 이런 자연의 모습을 보며 평화를 느끼고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삶은 그렇게 흘러가지 못할까요? 지금 이 시간을 함께하는 여러분은 아마도 인생의 많은 풍파를 지나온 분들일 겁니다. 60, 70 평생을 살아오시며 기쁨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으며 성취도 있었고 아픈 좌절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래 살아왔는데도 여전히 마음은 불안합니다. 건강이 걱정되고 은퇴 후의 삶은 막연하고 자녀들은 바쁘다는 이유로 연락도 뜸해집니다. 밤이 깊어지면 온갖 걱정들이 조용히 찾아와 마음을 흔듭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저는 2000년이 넘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온 한 철학자의 지혜를 나누려 합니다. 그의 이름은 장자입니다. 장자는 우리에게 단 하나의 메시지를 건넵니다. 흘러가는 대로 살아라. 그는 이것을 무의라고 불렀습니다. 억지로 하지 않는 것, 자연스러움에 몸을 맡기는 것, 강물이 흘러가듯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조금 천천히 가보려 합니다. 마음을 열고 장자가 여러분의 인생 후반기에 건네는 이 지혜에 조용히 귀 기울여 보시겠습니까? 무의. 이 두 글자를 처음 들으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장자가 말하는 무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억지로 하지 않는다. 자연스럽지 않은 것을 억지로 만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봄이 오면 꽃은 저절로 핍니다. 누가 피어라 하고 명령하지 않아도 때가 되면 피어납니다. 가을이 오면 낙엽이 떨어집니다. 나무는 낙엽을 붙잡고 떨어지지 마 하고 애쓰지 않습니다. 그냥 놓아줍니다. 이것이 자연이고 이것이 무의입니다. 장자는 말합니다. 하늘과 땅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이룬다. 하늘은 비를 강요하지 않아도 때가 되면 비가 내리고 땅은 다그치지 않아도 씨앗이 저절로 싹을 틔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늘 무언가를 계획하고 통제하고 완벽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자녀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정해두고 관계는 이래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다 보니 피곤해지고 지치고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장자는 조용히 말합니다. 그렇게 애쓰지 마세요. 흐름에 몸을 맡기세요. 이것이 바로 소유유입니다. 집착 없이, 얽매임 없이 자유롭게 논의는 삶. 그저 존재하는 것 자체를 즐기는 상태이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억지로 무언가를 이루려 할 때가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던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손주와 놀이터에서 그네를 밀어주며 함께 웃던 시간, 산책 중 문득 하늘이 아름답다는 걸 깨닫고 한참 멍하니 바라보던 시간. 그 순간들에는 계산도 억지도 없었습니다. 그저 흐름만 있었습니다. 무의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대로도 괜찮다. 장자의 책에는 유명한 포정 이야기가 있습니다. 포정은 소를 잡는 백정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왕 앞에서 소를 해체하는 시연을 보이는데 그 모습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칼이 소의 몸을 따라 춤을 추듯 움직입니다. 힘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듯 스윽, 스윽 칼이 고기를 가르는 소리가 음악처럼 들립니다. 놀란 왕이 묻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포정이 칼을 내려놓고 말합니다. 처음 소를 잡을 때는 눈에 보이는 것이 온통 소뿐이었습니다. 단단한 뼈, 질긴 힘줄, 덩어리진 고기 어디를 어떻게 잘라야 할지 고민하며 힘을 주고 애를 썼지요. 그래서 칼이 자주 망가졌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저는 겉모습을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대신 소의 자연스러운 구조를 보게 되었지요. 소의 몸에는 원래부터 틈이 있습니다. 뼈와 뼈 사이, 살과 살 사이에 자연이 만들어 놓은 공간이 있습니다.
이제 저는 그 틈을 따라 칼을 움직일 뿐입니다. 힘을 쓰지 않습니다. 칼이 가고자 하는 자리로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놔둘 뿐입니다. 그러니 칼이 뼈에 부딪히지 않습니다. 저항이 없으니 칼날은 상하지 않습니다. 이 칼을 19년째 쓰고 있지만 아직도 날카롭습니다. 왕은 감탄합니다. 나는 오늘 백정에게서 삶의 도리를 배웠구나. 포정의 칼은 바로 우리 자신이고 손은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관계에, 일에, 사람에게 계속 부딪힙니다. 그럴 때마다 왜 안 되는 거야? 더 힘을 써야지 하고 더 세게 밀어붙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과 몸, 칼날이 먼저 무뎌지고 상처를 입습니다. 하지만 포정처럼 살 수도 있습니다. 억지로 밀어붙이지 않고 상황 속에 숨어있는 틈을 찾는 것입니다. 자녀와의 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언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조급해져 더 강하게 설득하려 합니다. 그것이 바로 칼로 뼈를 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잠시 멈추고 마음이 열리는 때를 기다렸다가 부드럽게 말을 건네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무의, 자연의 도를 따르는 삶입니다.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힘을 주지 마십시오. 흘러갈 수 있는 길을 찾아 그 흐름에 자신을 맡겨보십시오.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쓸모없는 나무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장자는 친구 해자와 산책을 하다가 수백 년은 되어 보이는 큰 나무를 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주변에는 나무꾼의 흔적이 없습니다. 해자가 말합니다. 저 나무를 봐. 저렇게 큰데도 아무도 베어가지 않는군. 나무가 틀어지고 뒤틀려서 쓸 데가 없기 때문이야. 쓸모없는 나무지. 장자가 웃으며 말합니다. 자네는 쓸모없다고 하지만 그래서 저 나무가 천수를 누리고 있네. 곧고 반듯했다면 진작 베어져 집의 기둥이나 가구가 되었을 걸세. 쓸모없다고 여겨졌기에 누구도 베지 않았고 그래서 저렇게 크게 자라 그늘을 들이우고 새들에게 보금자리가 되어주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평생 쓸모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성과와 실적 그런데 60이 넘고 은퇴하고 자녀들도 떠나고 나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이제 쓸모가 없는 사람인가? 장자는 말합니다. 쓸모없음에는 또 다른 쓸모가 있다. 지금의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이용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그 자체로 그늘이 되고 이야기의 벗이 되고 손주의 추억이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하루, 그저 산책을 나가고 베란다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고 텃밭을 돌보는 하루도 충분히 의미 있습니다. 쓸모 있어야 한다는 압박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자유이고 평화입니다. 이제 장자의 철학을 조금 더 일상 가까이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장자의 지혜는 4가지 마음의 문제에서 특히 빛을 발합니다. 바로 걱정, 외로움, 과거와 미래, 통제 욕구입니다. 우리는 건강, 돈, 자녀 문제로 끊임없이 걱정합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실제로 일어난 걱정은 많지 않습니다. 무의는 말합니다. 미래를 붙잡으려 하지 말라. 할 수 있는 것은 지금뿐이다. 할 일은 하되 결과는 내려놓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외로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면 관계는 줄어듭니다. 그러나 혼자 있는 시간은 벌을 받는 시간이 아니라 비로소 나로 돌아오는 시간일지 모릅니다. 장자는 혼자 변화하는 힘, 독화를 말합니다.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몇몇 관계면 충분합니다. 과거와 미래에 대한 집착도 우리를 괴롭힙니다. 지나간 시간은 붙잡을 수 없고 오지 않은 시간은 알 수 없습니다. 지금 숨 쉬고 있는 이 순간, 차 한 잔, 짧은 산책이야말로 진짜 삶입니다. 통제 욕구도 그렇습니다. 은퇴 후 우리는 잃어버린 통제를 다른 곳에서 찾으려 합니다. 배우자의 삶, 자녀의 선택, 주변의 작은 일까지 간섭하려 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원래 우리 뜻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마지막으로 장자는 삶과 죽음도 하나의 흐름으로 보았습니다.
아내의 죽음 앞에서 그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바뀌듯 한 번 더 변화가 일어났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씨앗이 썩어야 새싹이 나고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 사라지는 것 같지만 또 구름과 비가 되어 돌아오듯 우리 역시 형태만 바꿀 뿐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수록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더 온전히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충분합니다. 무언가를 더 이뤄야만 가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억지로 하지 말고 통제하려 하기보다 물 흐르듯, 바람 부듯 조금 더 가볍게, 조금 더 자연스럽게 살아가 보십시오. 과거는 이미 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진짜로 주어진 시간은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지금 숨 쉬고 있다는 것, 하늘을 올려다볼 수 있다는 것, 바람을 느끼고 걸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큰 선물입니다. 천천히 자연스럽게 흘러가듯 사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